13페이지요. 2장 타이틀이 뭐죠? 작년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지문이 한 2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올해는 뛰어넘어도 되니까 2장은 힘 빼시고 나중에 바쁠 때는 넘으셔도 됩니다. 자, 단어 하나씩에다 주문만 걸어 보십시오. 등기소가 뭐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거기 1번 의의 및 관할 줄대지 말고 쭉 가시다가 가로 2번 관할 등기소 지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등기소 관할은 대법원 기초로 다 정해졌는데 여기는 A 등기소, 여기는 B 등기소인데 건물을 양 관할에 걸쳐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보존 등기라고 할 때 어느 등기소로 해야 될까요? 건물을 쪼개서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내 건물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관할을 좀 뭐 하세요? 지정해 주세요. 자, 지정권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누가 지정한다? 왜 상급 법원이냐면 양쪽에 걸친다면 공통의 상급 법원이 장이 지정을 한다고요. 지정의 사유 줄 긋지 마시고 기억, 니은, 디귿 상상만 하시다가 디귿법 밑에 당구장 표시만 몇 줄 쳐보십시오. 토지 등기는 관할의 지정 사유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을까요?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관할에 걸칠 수가 없습니다. 한 필지가 되려면 동과 니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걸칠 수가 있지만 토지는 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관할의 지정은 어디에서만? 건물에서만 나오는 문제고 어디에서는? 토지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첫 페이지도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그거 하나 구별하시고요. 가로 3번 밑줄 치면서 읽어놓으십시오. 위 누가 한다? 대법원장 내용 읽으시면 되고요. 4번 관할을 뭐한다? 변경인데 가로 동그라미 1번에 등기소를 뭐하거나 신설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면 관할도 바뀐다고요. 내용 눈으로 하시고 가로 5번 밑줄 치면서 등기사무를 뭐 할 수도 있다? 정지인데 정지권자 누구다? 대법원장이다. 그래서 이건 100% 힘으로 읽지 마시고 10% 힘으로 쭉 보면서 뭐 이런 일도 있겠지 가고 싶다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누구다? 여기도 힘 빼시고 지정권자 일단 밑줄 하십시오. 누가 발령낸다? 지방법원장, 지원장인데 자, 그 뒤에도 법원 서기관 몇 급? 4급, 5급, 6급, 7급 가운데서 몇 급은 빠졌죠? 8급, 9급은 안 시켜줍니다. 짬밥이 좀 늘어서 몇 급은 돼야 돼요? 7급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더라. 그게 답은 아닐 거니까 일단 등기관은 몇 급에서 몇 급? 4급에서 7급인데 누가 발령내더라? 지방법원장. 얘는 지금 100% 집중도가 아니고 10% 집중도로만 보시라고요. 가로 2번은 별표 쳐두시고요. 등기사무처리 1, 2, 3번 다 설명된 말입니다. 나중에 보시고 3번 줄대지 마시고 잘못하면 책임집니다. 가로 4번 업무처리 제한인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홍길동이라는 등기관이 여기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 근무하면서 울산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매도인값 홍길동 매매하고 등기를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가 등기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쓸까요? 공정하게 쓸까요? 공정하게 씁니다. 네,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재책사유 세 단어 밑줄 쳐보십시오. 등기관 자기 또는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하면 동그라미 2번 제목에다 밑줄 하시고 동네 사람 두 사람의 참여조서를 도장받아 넣어주면 됩니다. 얘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제목 보면서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 업무처리 제한 규정이 있다더라. 그런 규정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등기부로 넘어옵니다. 거기 밑에 표도 시험과는 무관하지만 역사를 잡아두시라고요. 자, 장부식 등기부 몇 년이죠? 일제시대 때는 정말로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뭘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이제 타자기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밀리니까 자 96년 동그라미 하시고 몇 년부터 전산화된 거예요?
96년부터 전산화 시키기 시작해서 이제는 등기 용지 안 그러고 뭐라고 바뀌고 등기 기록인데 그 옆에 칸은 무슨 뜻일까요? 자, 종이에서 뭐로 바뀌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폐쇄형에서 뭘로 바뀌었다?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자, 96년 전산화했을 땐 쉽게 생각하면 등기소마다 대형 컴퓨터를 놔도 거기다 입력했습니다. 등기소마다 본체가 따로 있었다고요. 서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뭐가 됐냐면 한 군데다 서버에다 다 모아놨다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 모든 게 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기 표 보면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읽어두시고요. 오른쪽 가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제목 그대로 밑줄 쳐놓으십시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기억, 니은 줄대지 마시고 요 정도는 읽어내시고요. 동그라미 2번 A위에다 별표를 하시고 기억번 자 한 줄 차분히 읽으신 다음에 포인트를 어디다 내야 될지 쭉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 보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표 있죠. 구분 건물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행스럽게 거기는 영어가 안 써졌습니다. 자, 원칙부터 가볼까? 1부동산 몇 개 기록이라고요? 하나의 기록인데 이 1기록은 몇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제부, 갑구, 을구된다. 그런데 아파트는 좀 다르더라. 자, 이게 만약에 60세대다. 등기 기록은 몇 개를 둔다? 어디 있는 말이냐면요. 2번에 기억번에 있는 말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그 조문이 늘 시험에 나옵니다. 한 동에 속하는 뭐에다요? 전부에다 몇 개의 기록? 결국 이건 60개의 부동산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에 1부동산 1기록이다 4개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1기록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앞에 먼저 뭐가 있고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101호 표제부, 갑부, 을구 그 다음에 102호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세대까지 한다면 이때 부분은 몇 부분이 되겠느냐? 통상의 토지나 건물은 1부동산 1기록 부분은 몇 부분? 3부분인데 여기는 몇 부분이 되는 거야? 181부분.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줘야 돼요? 1동 건물 표제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해서 전부를 뭐 한다? 1기록으로 한다고요. 아래 있는 표를 보시면 1동 건물 표제부는 다시 두 파트로 나눠진다. 1동 건물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다시 101호 표제부는 두 파트로 나눠진다. 무슨 표시하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의 표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쭉 계속되는데 실물을 잠깐만 봐볼까요? 자, 몇 페이지로 와보시냐면요. 158페이지 와보십시오. 자, 158페이지 위에 있는 표제부가 무슨 표제부? 105동 표제부. 근데 105동 표제부는 다시 두 파트로 나눠진다. 윗부분은 무슨 난? 1동의 건물의 표시 형광펜 하시고 아랫부분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반면에 아래쪽 표제부는 몇 호 표제부? 1303호 표제부. 다시 윗부분은 전유 부분 건물 표시란, 아랫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진다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복습할 때 그 아파트 등기를 다시 한번 봐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하나만 더 봐볼까요? 내가 610호를 사고 싶습니다. 열람을 하거나 뭘 해야 되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게 되면 181장을 다 프린터로 뽑아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일단 어디치는 뽑아줘야 돼요. 610호 표제부 갑 을구를 뽑아주는데 이것만 뽑아주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또 뽑아줘야 돼요. 이걸 받아든 입장에서 몇 봄이 되는 거야? 네 봄이 된다고요. 자, 그 말은 미리 찾아볼게요. 78페이지 잡으십시오. 78페이지 첫 번째 줄 리 1번에다 세모 표시만 하시고 읽어만 보십시오. 미음번 별표를 하시고 내용은 줄긋지 마시고 여기는 쉬운 말들이니까 많이만 읽어두시라고요. 접수된 부동산에 등기 신청하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는데 프린트에 뭐라고 찍혀 나오더라? 신청사건 처리 중 이런 말이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으니까 직접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75페이지는 그런 말들 여기 쭉 보면서 읽어내시고요. 자, 제일 밑에 나라 가로 4번 제목만 세모 표시하시고 원본 파일을 뭐 받아놓는다 그랬죠? 백업 받아놓는 게 뭐다? 등기부 부본 자료. 내용은 읽어두시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가로 5번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무슨 등기부? 자, 그러면 옛날 종이 등기를 전산 입력 끝나면 옛날 종이 등기는 따로 모아놨겠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폐쇄 등기부. 개념 알았으면 그 밑에 1번, 2번 쭉 가시다가 거기 4번만 좀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그라미 4번. 폐쇄 등기부도 마지막에 열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도장 찍어줍니다. 폐쇄 등기부 이렇게 찍어준다고요. 자, 가로 6번 별표 크게 하시고 넓은 등기부 밑줄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1번 신탁원부, 2번 3번 4번 얘는 등기라고는 되어 있잖아도 등기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큰 2번은 관리 부분인데 밑에 표만 보고 정렬하십시오. 표를 보고 대답하십시오. 지금 등기부는 등기소에 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있다. 자, 옛날 종이일 때는 등기부가 당연히 어디 있었겠어요? 등기소인데 지금은 등기부가 종이가 아니라 뭐가 됐죠? 전산화 되면 얘는 서버에 저장됐겠죠. 이 서버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분당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업 받아놓는다 그랬죠? 백업 번호 어디 있을까요?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등기를 마치는 순간 이 내용이 분당 서버에도 저장되고 동시에 어디에도 부산 서버에도 백업 번이 동시에 저장된다고요. 이 서버를 뭐라고 부르자? 중앙관리소야. 그러니까 머리에서요. 옛날 종이는 등기부 당연히 등기소지만 지금은 뭐에 돼 있으니까 등기소에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서버였는데 우리가 등기하다 보면 이거 내잖아요.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는 종이로 내잖아요. 종이는 어디 보관되겠어요? 등기소에 있다고요. 표를 읽어내는 방법이야. 자, 그럼 표를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넓은 등기부는 전산처니까 어디에 보관하고? 중앙관리소. 전쟁이 나면 이동될 수 있고 하지만 법원에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원본은 절대 나가서 안 된다고요. 하지만 밑에 칸 신청서, 부속서류, 치하서는 종이니까 어디에 있고? 등기소. 전쟁 시에 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형광펜 하시고 법원에서 뭐 하라면? 송부해라. 검찰에서 압수하겠다면 대상이. 자, 여기서 이거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할 때야. 신청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임장, 인감증명 들어가는데 자, 이걸 법원에서 보내달라면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자, 왜 보내주냐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 등기를 뭐 한다? 말소 소송을 하면서 나는 여기다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는데 이게 뭐가 됐다? 유죄됐다. 그럼 판사가 재판해야 되잖아요. 판사가 이거 좀 보내라면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요? 보내준다고요. 근데 등기부 파일을 보내라 그럼 보내줘 안 보내줘요? 이건 안 보낸다고요. 거기 신청서를 할지 위임장 같은 건 법원에 보내줘야 되고 만약에 검찰에서 문서유죄죄로 수사한다. 압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요. 거기 마지막 부분 신청서 같은 것들은 법원에 송부 대상도 되고 수사기관에 압수 대상이 되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무슨 뜻이에요? 신탁원부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등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내주지는 않는다고요. 오른쪽 가서 가로 3번 보존기간 안 봐도 되는데 그냥 가기만 하니까 1번 연구보존만 밑줄 쭉 치면서 읽어주십시오.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업무, 도면, 공동 담보 목록, 매매 목록 계속 지금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뭐 한다? 2번 줄 긋지 마시고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자, 그 밑에 큰 3번 열람과 증명이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거기 있는 말들은 쉬운 거니까 쭉 가신 다음에 밑에 표를 돌아보십시오. 전산 등기를 했을 때 1번과 2번을 묶으신 다음에 공통점 전부 증명서야. 가로 안에 있는 거 차이점이 뭘까요? 말소된 거 포함이냐 현재 유효사항이냐. 반면에 3, 4, 5번 묶으시고 앞에다 쓰면 이거겠죠. 공유야. 공유일 때는 일부 증명서인데 3번은 뭔만 보여달라? 홍길동이 지분이 얼마인지만 보여달라. 4번은 변동은 몰라도 되니까 현재 소유자들이 누군지만 보여달라. 5번은 뭔만 보여달라? 지분의 내력만 보여달라 해서 일부 증명서는 몇 가지인데? 3가지인데 언제 이용을 한다? 공유일 때. 옆에 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유인 발급은 무슨 말이에요? 등기소 직접 갔습니다. 가면 5가지 다 뗄 수 있다고요. 근데 어디서 뗄 때는? 무인 발급기는 가부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뭔만? 1번만 뗄 수 있다고요. 반면에 인터넷 발급은 5가지가 다 되는데 명인이 몇 명 이상이면 500명 이상이면 다운돼 버립니다. 그때는 직접 가서 떼야 된다고요. 그 밑에 4번 작성 방법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기억, 니은, 디귿 줄 대지 마시고 많이 읽어두시고요. 페이지 넘어가셔서 리을, 미음, 비읍도 거기 한 번만 읽으면 될 말이고 어려운 말 하니까 쭉 가신 다음에 거기 중간에 이제 표로 돌아보십시오. 자, 등기 기록은 누가 뗄 수 있다? 누구나. 증명서도 뗄 수 있고 열람도 가능하다고요. 증명서 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방문해서 사람 괴롭혔으니까 1,200원입니다. 무인 발급기는 혼자 뗐으니까 인터넷도 1,000원. 그런데 인터넷 열람하면 얼마? 인터넷 열람하면 700원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열람을 할 때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을 막을 수 있죠. 증명할 수 있는데 누가 뗀다고요? 누구나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갑이 말소 소송을 걸기 전에 유임장이 유효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 걸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갑이 와서 이 서류들을 증명서를 떼달라면 떼준다 안 떼준다? 표를 보고 대답하시라고요. 무조건 안 해준다고요. 증명서는 무조건 안 해준다고요. 근데 뭐 할 수는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데 누구만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데 여기서 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데 지나가던 K가 내가 등기법 공부를 하는데 당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등기에 뭐라 하겠어요? 가서 책 다시 봐라.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열람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야.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증명이 되지만 이런 부속 서류는 증명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X표 쳐졌잖아요. 열람은 되는데 누구나가 아니라 이해관계만 되는데 또 하나 함정. 인터넷으로 유임장 보고 싶다. 안 된다고요. 직접 뭐 하셔야 돼요? 방문하셔서 여기서 열람하는데 그러면 하나 더 나가볼까요? 이 사람이 열람하다가 내가 이 위임장을 유효됐는지를 다 필체 감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하나 복사해달라. 당신이 복사하기만 하면 내가 사진 촬영하겠다 하면 허용해 줄까 안 해줄까요? 자, 그 책에 그 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십시오. 컨닝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오늘 중으로 찾을까 싶네요. 열람하고서 이거 복사 하나 해달라. 사진 촬영하겠다 하면 허용된다는. 밑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희한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열람과 증명의 차이가 뭐예요? 열람할 때는 제가 옛날 나눠드릴 때 거기 직인도 없고 유의 내용과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람하면서 그런 직인은 안 찍어주고 뭐 해달라면 복사해달라면 가능하다고요. 증명이라는 것은 복사하고 거기다 뭐까지 직인까지 찍어주지는 않았지만 직인이 찍어지지 않는 열람의 연장으로 복사는 된다고. 어디에 돼 있어요 지금? 2번에 니은번이야. 부속 서류는 증명 발급은 안 되지만 열람의 연장으로 인증이 없는 것은 사본이나 사진 촬영은 가능하다고요. 자, 오른쪽 와서 가로 3번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떼보면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몇 자리가 나오든가요? 이게 누구 주민등록번호인지 아십니까? 제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만 나오든가요? 여기부터 별표가 나오죠. 토지대장은 여기까지 보여주는데 등기는 여기까지 보여주다가 다시 제장에 여기도 이제 뭐 하는 게 별표 처리한다고요. 뒷부분 몇 자리는 안 보여준다. 7자리 안 보여주는데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이거 또 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이거 신청하실 때 이 명의인의 13자리 번호를 한번 입력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코너에다 13자리 입력해주면 뭐 하는 게 그때는 발급이 된다고요. 자, 그 밑에 수수료 줄 긋지 마시고 그 밑에 큰 4번 전산정보 조례 교환도 잘하니까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2장은 힘 빼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뭐 하시라고 확인하시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몇 장이에요? 3장. 일단 별표부터 쳐보시죠. 그래야 마음이라도 뿌듯하잖아요. 자, 제 1절 제목이 뭐죠? 자, 갑과 을이 매매했다.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가 개시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 4가지가 있다고요.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신청주의 원칙의 당사자 뭐와 신청과 관공서 촉탁. 신청주의 A로서 뭐가 있다. 등기관의 직권도 있고 법원의 명령. 거기 큰 거 안 보이던가요? 왜 근데 그거 놔두고 밑에 내려서 막 작은 거 찾는 거예요. 신청지 원칙 법조문 제22조 별표를 하시고 내용에다 줄 긋지 마시고 깨끗하게 많이 봐두시라고요. 보너스로 그대로 많이 넣어주거든요. 등기는 당사자가 뭐 하거나 신청이나 관공서가 뭐 한다. 촉탁인데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신청 없어도 등기 나올 수도 있다. 2번 촉탁은 관공서일 뿐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말한다. 준용한다. 그 밑에 가로 1번 뭐죠? 당사자 신청. 가로 2번 관공서 촉탁 묶어만 두시고 거기다 줄 긋지 마시라고. 이미 본 거고요. 큰 2번 신청지 예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2가지 예외. 가로 1번 등기관이 뭐 할 수 있다. 직권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또 하나 예외는 오른쪽 가서 법원에 명령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런데 직권으로 하는 등기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것들은 뒤에서 나오는데 몇 가지 개념만 잡으시라고요. 동그라미 1번 키워드가 뭐예요? 부담을 주기 곤란하다. 기억번 밑줄 친다면 어디에 치시겠어요? 누구 가오? 자, 여기에 저당권 등기를 할 때 금액이 5억짜리인데 등기한이 잘못으로 6억 썼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고치는 게 경정 등기인데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일 끝에 뭐라고 있죠? 누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등기관이야. 니은번도 밑줄 친다면 어디다 치시겠어요? 등기관 가오야. 부적법하게 말소됐는데 신청이 잘못했으면 신청이 고쳐야 되는 건데 누구 가오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은 줄대지 마시고 누구 잘못이었다면 등기관 잘못이면 등기관이 손댄다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은 기억 니은 묶어만 두시고요. 자, 앞에다 숫자만 적어두십시오. 다음에 찾아가시고 136페이지 적어두시고
다음에 보조등기 할 때 자세히 볼 거고요. 오른쪽 오셔서요. 3번 끝 단어가 뭐죠? 거기다 형광펜 하시고 한 글자 써놓으십시오. 시체. 무슨 말이에요? 등기를 하다 보면 시체가 나옵니다. 시체는 누가 치워야 돼요? 등기가 치워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어려운 말들인데 니은번 동그라미 하시고 주름대지 마시고 쭉 읽어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뒤에서 나올 것들이니까. 그리고 끝에 119페이지 써두시고 한번 119페이지로 보십시오. 자, 119페이지 와서 보시면 거기 이도령, 박도령이 있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수업 4시간 하는 거 아시죠? 지적법은 3시간 하고 등기법은 4시간 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매수인한테 뭐라고 이거 설명해 줍니까? 다 말소돼서 깨끗하니까 도장 주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갑이 땅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줬죠? 이도령한테 땅을 빌려줬는데 이도령이 돈을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박도령. 박도령 당연히 담보를 요구를 하겠죠. 이도령이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뭐죠? 지상권이기 때문에 1번 지상권의 저당권 박도령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에 있는데 이 사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를 몇 번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무슨 끼구나? 부기린끼구나. 박도령은 뭘 담보로 잡았구나? 지상권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인데. 자, 순위번호 2번, 1번 지상권 말소 신청이 들어오는데 원인이 뭐예요? 해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칠판에서 누구하고 해지한 거예요? 이도령하고 갑있다가 지상권을 뭐 했어요? 해지해서.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되니까 의무자 누가 되고? 의무자 이도령 되고 권리자는 갑이 돼서 공동 신청해서 1번이 주말이 되는 거죠. 요건이 갖추면 받아주겠죠. 등기관이 컴퓨터를 닫으려고 봤더니 시체가 떴죠. 뭐가 시체가 돼요? 1-1은 뭘 목적으로 했죠? 1번 목적으로 했는데 1번이 이미 죽었으면 누가 봐도 시체가 명백하잖아요. 이런 시체는 누가 치우겠어요? 그래서 순위번호 3번 몇 번 말소? 1-1번 이렇게 말소를 하는데 이 정도는 누가? 직권 말소라는 걸 거기서 3번에서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순위번호 3번 접수 일자가 며칠이에요? 거기 네모에다만 테두리 치면서 여기에 뭐가 없다는 말은? 접수 일자가 없다는 말은 등기관이 뭘 냈다? 직권을 하면 마지막 칸에다 뜻을 밝혀줍니다. 뭐라고 뜻을 밝혀줘요? 몇 번을 빠뜨리지 마시고요. 1번 지상권이 말소로 인하여 몇 번은 죽었더라. 1-1은 시체가 됐더라. 그래서 등기관이 말한다. 직권 말소였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하다 보니까 시체가 나오면 시체는 누가 치운다고요? 직권을 말소해서 직권을 하는 뜻은 알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박도령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열 받을까요? 자, 박도령이 저당권인데 이 박도령이 등기가 말소했는데 박도령이가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치웠어요? 그럼 이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저당권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 박도령이 뭐가 들어야 돼요? 승낙서 들어오는 이때 막도장치가 들어오면 안 되고 박도령이 뭐까지? 인감증명까지 들어가니까 말소가 되고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이유가 뭐도 들어왔으니까 인감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게 직권 말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도령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불러줘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자, 왼쪽 페이지 가로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필요한 데다 밑줄 쳐보십시오. 왼쪽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에는 뭐가 있으며
승낙서가 있으면 그 제3자의 등기는 등기하에 마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서 2번을 떠올리시라고요. 거기 옆에다 날짜 써놓으십시오. 오늘 며칠이에요? 5월 30일. 코멘트도 달아놓으십시오. 5월 되니까 실력도 저절로 늘어나는구나. 2주일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셨어요. 81페이지 3번 타이틀이 뭐였죠? 직권 말소인데 제가 뭐라고 수식어 달아놓으라고요? 시체. 무슨 등기를 하다 보면 시체가 나타나면 시체는 누가 치운다? 등기관이 직권 처리한다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나올 것들이고요. 4번은 줄 긋지 마시고 제목만 노려보십시오. 행정구역을 내가 받고요, 국가가 받고요. 그 정도는 직권을 해주는데 리 1번에다만 별표를 하시고 나중에 다음에 나올 때니까 다음에 복습할 때 주의하시면 되고요. 5번은 부수적이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등기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걸 또 지우는데 기억번에 뜻에다만 동그라미 하십시오. 기억번에 뜻 나오지 않습니까? 뭔 뜻이죠? 뭐 하다 보면 무슨 뜻은 누가 등기를 한다? 직권한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뒤에 나올 말인가 하시면 되고요. 니은번과 디귿번 묶어두시고요. 니은번 요역지에다 밑줄 하시고 디귿번 추가 공동 담보에다 밑줄 하시고 지역권하고 저당권 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권을 하는 등기는 독자적으로라는 게 뭐 하다 보면 시체 발생하면 직권 처리하고 뭐 하다 보면 관련된 것들은 누가 한다? 직권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보실 때는 여기 직권을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꼼꼼히 보셔야 된다고요. 반면에 또 하나 A는 법원의 뭐에 따라 자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받는데 등기관이 이걸 뭐 했다? 각하시켰다. 그러면 신청인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이 신청을 했더니 판사가 읽어보더니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판사가 등기관에게 한마디 하겠죠. 뭐라고 하겠어요? 옷 벗고 집에 갈래? 아니면 일 똑바로 할래? 빨리 뭐 해라? 써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명령하면 명령에 따라 등기가 나오는데 이때 주의할 점. 대부분 법원이 하면 사실은 등기를 촉탁하는데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문구 중에 하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뭔 말이 있어야 돼요?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시면 가로 2번에 1번 법원에 무슨 신청? 이의신청 결정한 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명령? 기록명령 말소명령 떨어지고 동그라미 2번은 뭐가 키워드겠어요? 결정 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결정 전에도 무슨 명령?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나오는데 자주에 이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나오려면 수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의신청이야. 거기 164페이지 적어두시고 164페이지 보십시오. 자, 163페이지를 먼저 봐보십시오. 제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신청 제목 잡으시고 한 장 넘기셔서 164페이지 큰 4번 제목이 뭐죠? 거기 가로 1번 결정 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1번 2번 제목이 몇 줄 하시면 결정전은 무슨 명령?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가로 3번 내려오셔서 결정 후 동그라미 하시고 세 가지 명령 뭐가 있죠? 기록명령, 말소명령 해주시면 그에 따라 등기하겠는데 이런 명령에 따른 등기는 무슨 말이 먼저 깔려줘야 된다고요? 이의신청이 있을 때 명령이고 그러지 않으면 법원은 거의 다 촉탁이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80페이지 목차만 잡으십시오. 등기가 개시되는 방법은 그러면 토탈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당사자가, 관공서가, 등기관에, 법원에. 이 중에 제일 많은 건 뭘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울 게 3장은 뭐가 돼요?
신청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된 문제가 된다고요. 잠시 쉬었다가 신청 보도록 하죠.